콕콕 쑤시고 타는 듯한 속 쓰림. 혹시 위궤양?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속이 타는 듯이 쓰려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밥만 먹고 나면 콕콕 쑤시는 윗배 통증.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신경성 위염이겠지 생각하고 참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그 통증,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인 줄 알고 넘어가기 쉬운 소화성 궤양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지긋지긋한 속 쓰림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소화성 궤양이 무엇일까요? 위나 십이지장의 점막이 단순히 살짝 헌 것이 아니라 삽으로 땅을 파낸 것처럼 깊게 패인 상처를 바로 궤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위산과 소화 효소는 아주 강력해서 음식을 녹이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위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약해지면 이 위산이 거꾸로 우리 위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는 것이죠. 한국인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궤양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핵심적인 2가지 범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균은 아주 독한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독한 세균인데요. 이 균에 감염되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지장 궤양 환자의 90% 이상, 위궤양 환자의 약 7-80%에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범인은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어르신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실 때 드시는 약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들이 통증은 잘 잡아주지만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감소시켜 궤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그 위험이 더 커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궤양은 아닐까?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속 쓰림과 윗배 통증입니다. 특히 궤양의 위치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12지장 궤양은 주로 공복에, 즉 배고플 때나 새벽에 속이 타는 듯 아프다가 음식이나 제산제를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위궤양은 식후 30분쯤 지나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고 메스꺼움이나 체중 감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궤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없던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생겼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이 지긋지긋한 궤양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내시경으로 위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궤양의 모양과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특히 위궤양의 경우 드물지만 위암과 모양이 비슷할 수 있어 조직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라면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해 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원인이라면 가능한 약을 중단하거나 위를 보호하는 약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흡연은 궤양 치료를 더디게 하고 재발률을 높이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금연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궤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과 예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출혈, 천공, 폐쇄입니다. 출혈은 궤양이 깊어지면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변이 짜장면처럼 새까맣게 나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천공은 위나 12지장 벽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며 즉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쇄는 궤양이 아물고 낫기를 반복하며 위와 장의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계속 토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통소염제를 드셔야 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위장보호제를 함께 처방받는 등 안전하게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화성 궤양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궤양은 위벽에 생긴 깊은 상처다. 둘째, 주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과 진통소염제다. 셋째, 속쓰림이 대표 증상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넷째, 내시경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와 금연이 필수다. 다섯째, 출혈, 천공 등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예방이 최선이다. 구독자님들, 오늘부터라도 속이 불편하시다면 원래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실버건강 박사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